MBC 단독이 나왔는데요. 일단 임성근이 이 참고인 조사에 나와갖고 이미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을 한 번 더 반복을 했다고 합니다. 뻔뻔하기 짝이 없죠? 임성근 전 사단장이 최상병 순직 사고 직후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에 자신은 포항에 있어서 현장 상황을 알 수 없다고 진술했었는데요. 그런데 사고 전날인 수색 첫날 아침부터 하루 종일 내성천 일대 부대들을 살펴봤고 다음날 다시 예천으로 돌아와 최상병이 물에 빠진 그 시각에도 내성천에서 부대를 둘러보며 수색 작전을 구체적으로 지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쩌려고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하죠? 아직도 본인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 그리고 자기 자신은 죄가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건가요? 아니요. 배후 세력이 든든한 거지. 나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지. 이제- 아무 말이 안 해도 돼, 나는. 아니, 이제 배우 세력도 연락이 갈 때가 됐어요. 야, 성근아, 더 막다가는 나까지 뒤지게 생겼어. 그냥 네가 입 쳐닫고 네가 잘못한 걸로 다 뒤집어 써줘야 돼라고 연락이 가야 되는데 연락을 못 받았나요, 임성근은? 지금 이 사안이요. 말 그대로 지금 대한민국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언급되고 있을 만큼 진짜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는데 이 일을 일으킨 장본인은 마치 지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모르는 개구쟁이처럼 지는 무슨 뭐 촉법 소년인 것처럼 아니 나 어떻게 건들 건데 나는 괜찮아 나는 한 적 없어 라고 하는 뻔한 거짓말들을 하고 있어요. 아니 이걸 볼 때 얘가 믿고 있는 상대가 지금 정치하고 있는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무슨 뭐 안보수석 같은 애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니까. 우린 다 알고 있는데. 걔네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그 사람이 나를 봐주기로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빼줄 거야 라는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이런 뻔뻔한 짓을 할 수가 있냐고요. 지가 직접 지휘를 안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 이거 진짜 뻔뻔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하게 자기 때문에 죽은 최상병을 비롯한 그 피해 장병들, 구조됐던 장병들을 포함한 피해 해병 장병들 뿐만 아니라 지금 저를 살리겠다고 동원이 돼가지고 지금 일생 동안 이뤄놓은 게 다 날아가게 생긴 정치인들과 행정관료들과 경찰과 거기에 연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안위를 전혀 걱정하지 않는 태도예요. 이런 뻔뻔한 태도는. 나만 살겠다는 태도예요. 그래놓고 나중에는 뭐, 사단장으로서 현장 위주로 작전 지도를 몸소 실천하고 솔선수범의 간부들에게 현장 지휘 활동을 유도했다. 뭐야, 이게? 온 거야, 안 온 거야, 그래서? 아니, 온 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얼마나 이게 뻔뻔한 논의냐면 비가 많이 내려갖고 육군이 철수를 한 상황에서 같이 우리도 철수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현장 지휘관의 말을 듣고 아니지 이번 기회에 우리가 뭔가 성과를 올려가지고 제대로 한번 매스컴 타야지. 야 2주짜리 14박짜리 휴가 걸고라도 애들 물에 집어넣어 라고 강요를 한 사람 아니에요. 동기부여를 높여갖고서라도 집어넣으라고 했으니까 14박짜리 특박 휴가증을 걸고 사람 찾기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일단은요, 얘는 인성 자체가 틀려먹은 놈이에요. 이런 놈은 군인 아니라 이 일반 사회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됐을 놈입니다. 지 실수로 인해서 독가스가 누출돼서 도시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하더라도 나는 죄 없어? 단추가 잘못한 거야? 라고 할 놈이라는 거죠. 그래놓고, 뭐 나는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더하기, 구명조끼 왜 없었냐고 하니까, 아니, 천안함 수색 때도 없었는데?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도대체, 천안함 수색을 강가에서 찔러보면서 했어? 진짜. 이게 뭔 개소리예요. 그때 사람 안 죽은 게 다행이네. 그렇게 치면. 아니 얘 같으면 나중에 천안함도 빨간 조끼 입고 직접 들어가갖고 수영해갖고 찾아오라고 했을 놈 아니야.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반대되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상병 사건 이참날 밤에도 통화를 했대요. 김계환과 임성근이 작년 8월 2일을 전후해서 비화폰, 도청 방지 휴대전화로 수차례 통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날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사건 기록을 이첩한 이후 군검찰이 회수한 날인데요. 그런데 임성근이 지난해 8월 2일 오후 2시 44분쯤 김계환의 비화폰에 전화를 했지만 통화가 불발됐고 그리고 저녁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통화는 오후 10시 17분쯤 시작이 됐고 3분 49초간 통화를 했습니다. 비화폰은 통상 작전 상황에 사용하는데 이게 작전 상황이었습니까? 이게 전부 다 뭐 국방부에서 경찰로부터 기록을 회수할 때, 회수하고 나서 뭐 이런 때 이 통화를 비화폰으로 한 거예요. 예를 들어 수색 작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다. 사건 당시였다. 그러면 어찌됐거나 군대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비화폰 쓸 수 있죠. 근데 이거는 그건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고 여기에 대한 이첩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말하자면 뒤후에 뒷수습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비화폰을 썼다는 거예요. 또 박대령하고 이종섭 장관하고 이거 통화하던 날, 이런 날 뭐 비화폰 사용하고, 그 다음에 임 전 사단장이 업무에서 배제됐다가 다시 복귀한 날 또 비화폰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되고 있어. 근데 지금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 재판에서는 별도로 이 비화폰 통화 내역은 다뤄지지 않고 있어요. 아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해병사령관의 태도를 봐서는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있다. 이거를 뒤엎어버리거나 무시하거나 조사받지 않은 상황에서 이대로 종결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희망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거를 해주겠다고 나선 놈이 진짜 정무 감각 없는 거고요. 계속 이 태도를 유지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것들이 점점 더 지들 스스로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거기에 김계환 사령관은 원래 사의를 표명했는데 신붕자 장관이 안 된다고 했대요. 그럼 똥 싸놓고 주저앉혀 놓은 건데 거기서 일어나면 안 되지. 그대로 앉아서 죽어야지. 김계환은 이제 결국 이러다가 김계환이 다 뒤집어 쓰고 되려 지금 임사령관만 살아남는 이런 희한한 경우, 임사단장만 살아나는 게, 김계환은 죽고, 임사령관은 임성근은 살아남는 희한한 결과를 지금 임성근은 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윗선에 있는 사람들이나 거기에 조작했던 사람들이 지금 말을 바꾸고 있는 상황인 건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임성근이 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위에서도 봐주지만 밑에 사람도 내가 단도리를 잘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조만간 있으면 밑에 있는 부하들이 바로 찌르고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김계환은 왜 주저앉혔을까? 있어야지. 그럼. 현직에 있어야지 말을 못하니까. 현직에 있어야 군법으로 처리할 수 있거든. 나가버리면 민간법정으로 가는 거고, 그때 가면 얘가 무슨 얘기를 막 퍼뜨려 버리면, 내가 그때 그 코맹맹이한 여자한테서 전화 와갖고 내가 그거 했잖아.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 막을 수가 없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든 현재 군인 신분으로 있는 놈들은 군인 신분인 상황에서 얘네들을 군법으로 처리를 해야 혹시나 충격적인 증언을 하더라도 이거를 막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만큼 얘네들은 이제 나중에 니들이 책임지고 그냥 죽어라고 하는 자폭 명령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아직까지 처리 안 된 사람은 지금 김계환도 불안해하고 김계환도 지금 어째다 갈등하고 있는데 희종일관 나는 죄가 없어라고 하는 임성근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정도면 임성근이 천공에 숨겨놓은 자식이 아니고서야 이 정도까지 자기 자신에 대한 현실 감각이 없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